자,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게 이제 수능을 한 달 앞두고 그 당일날 수능 문제가 안 풀릴 때 이런 방법 어때? 하면서 지금 진행하고 있죠. 고등학교 3학년 문제 중심으로 진행하는데 어제는 고등학교 2학년 가장 많이 틀린 거 과학의 패러다임 얘기를 했어요. 오늘은 고등학교 1학년 문제에서 이게 제일 많이 틀린 문제예요. 여기에 대한 함의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요. 기본적으로 모르겠다 버전으로 우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문장 들어가기 문제는 일단 주어진 문장을 잘 넣는다예요. 그죠? 주어진 문장에서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어떤 게 있어요? 대명사, this, these, those, that 이런 거, 그리고 such 이런 거를 갖다가 꼭 한번 눈여겨봐라. 한 개 더 말씀드리면 이제 however이나 뭐 therefore 같은 연결어를 좀 봐라라고 얘기했죠. 그죠? 그게 search 시스템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서치 시스템이 뭐냐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숫자와 이제 코트 온 커트 이런 거 한 번 더 보시면 좋은데 자, 이렇게 하다가 보면 지금 서치 시스템에 A 시스템이 여기 보이죠? 이거 봐라. 뭐 이런 느낌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럼 다른 시스템이 또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시스템을 한번 찾아봅시다. 찾으면 없죠? 네.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 1번, 2번 아닌가 조금 눈여겨볼 필요가 있죠. 야, 네 말대로 하면 시스템 있고 수치 시스템 있으면 1번이 아닌가인데 웬만하면 수능 고인물들은 이런 문장 들어가기에 있어서 1번을 찍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게 탑된 경우가 거의 없어요. 학교 문제 말고는 그죠? 그래서 2번 정도를 잡고 실제로 대충 요 근처의 문장을 한번 읽어주는 거죠. 그러면 또 뭐가 나오죠? enormous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이게 뭐예요? 엄청나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근데 여기 보면 엄청난데 갑자기 limited number of something이 나와요. 자, 어때요? 고등학교 1학년 문제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이 틀렸다 하더라도 일단은 수능 고인물들, 고3이 보기에는 자, 이게 그렇게 어렵지 않은 형식을 전개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답이 2번이 지금 전체를 안 읽었는데 자, 어떻게 했죠? 주어진 문장에 같은 이야기의 반복이 있는가 확인하고, 그리고 그 주변에 이렇게 많아지다가 갑자기 뚝 이렇게 제한된 이야기가 나오면, 이 뭔가 여기에 상반되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겠나? 이래 봐시죠, 그죠? 그리고 확인 작업을 하게 되는데, 웬만하면 이게 대부분 답이죠. 그래서 답은 2번 맞습니다, 그죠? 여기서 이제 이게 맞이죠. 앞에 문장에 엄청난 이야기, 그게 많은 숫자의 어떤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2번 뒤로는 그 숫자가 줄어듭니다. 작은 숫자를 이야기하죠. 자, 그래서 그게 왜 이렇게 됐는가에 대한 자초지종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게 생명체입니다. 자, 생명체에 관련돼서는 보통 이 생명에 관련된 전문 지식인들은 누구죠? 바이올로지스트, 생물학자가 보통 생명체에 대해서 언급을 하죠. 근데 갑자기 이제 피지스트, 이 뭐예요? 물리학자가 나오죠. 그러면 제가 만약에 생물학자라면 생명체에 관련된 이야기는 우리 같은 그러니까 생물학자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난데없이 이렇게 물리학자가 이야기하면 저는 상당히 언짢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그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물리학자인데 생물학을 한 전공자가 자기가 이제 좀 인기가 좀 있어가지고 물리학의 어떤 범주를 막 설명하면 좀 이거 좀 짜증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인간이라서 그 어쩔 수 없는 얘기 아니에요. 그 자기가 전공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부심 이런 거 있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문제를 읽으면서 그런 게 느껴지더냐 이거죠. 생명체를 이야기할 때 그래 생물학자가 아닌 이런 물리학자 얘기를 왜 하느냐? 이 과를 대표하는 두 개의 과가 있습니다. 하나가 수학이고요. 하나가 물리입니다. 물론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라고 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렇게 깔고 갑니다. 물리학자들을 갖다가 나쁘게 이야기하자면 이 환원주의자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물리학자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력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법칙에 대한 간결성 이런 거 대단히 좀 배울 만하죠. 이게 생명체라는 이런 이야기를 다룰 때도 우리가 좀 객관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그 객관적으로 다루는 데 있어서 대표되는 두 가지 학과가 있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학과하고 물리학과. 그러면 지금 이러한 어떤 시대의 조류로 이 흐름으로 봤다면 이 이과의 어떤 객관적 세계를 서술하는 데 있어서 물리학자는 상당히 좀 매력이 있는
양반들입니다. 그리고 그 양반들이 이제 세상을 갖다가 이제 간결한 어떤 언어로 이거다라고 그래서 쌈박하게 그죠? 결론을 내릴 때 그때 우린 감탄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생명체 같은 경우도 우리 물리학자가 생명이란 어떤 것인가 물리학자 관점에서 볼 수 있나 없나? 있죠. 그래서 물리학자 관점에서 생명체를 보겠지만 생물학을 하는 생명공학을 하는 우리 전문가가 더 괜찮은 거야. 어디 우리 이 분야의 물리학자가 오냐라는 그러한 부심이 좀 재밌게 느껴지지 않나 이거죠. 물리학자들이 보면 사물을 굉장히 간결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생명체를 보는 물리학자의 시각에서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어떤 시스템이 생명체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것도 그럴 것이 그렇죠. 왜 그런가 하면 이 세포 하나에만 하더라도 자, 생명체를 이루는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인가요? 그러니까 유기 생명체잖아요. 그런 어떤 생명 작용에 있어서 근간이 되는 거는 이제 분자 단위의 어떤 여러 가지 작용들 아닙니까? 그런 거를 갖다 수술하면 이게 엄청난 이 단세포 하나에도 분자에 관련된 서로의 어떤 상호작용 이거에 대한 숫자 엄청나죠. 자, 이게 뭐다? 생명체를 보는 물리학자들의 포인트 오브 뷰가 되는 거죠. 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죠? 자, 그런데 물리학자들의 매력은 뭐다? 이 세상의 이 모든 이치를 간결하게 아주 쌈박한 하나의 단순함에 담백한 어떤 하나의 매력을 뿜뿜하죠. 근데 우리 생물을 전공하는 분들도 생명체에 대해서는 이런 복잡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줄여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생명체에 대한 이 간결한 쌈박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생물을 전공한 사람들이지 어디 물리학자가 그 생명체에 대해서 다룬다고 이 양반들 엄청나게 복잡하게 만들고 이제 생명체의 어떤 서술을 좀 지저분하게 할 거야까지 가면 제가 너무 많이 간 거죠. 그런데 이 문장을 읽으면서 생물학자의 어떤 부심을 저는 충분히 느껴지는 이야기예요. 제가 찍을 때는 이제 그러니까 무지성 찍기 할 때는 요 얘기가 나오는데 그리고 실제적으로 여기 보세요. 좀 더 이제 읽어보면 only a smaller number 같은 경우도 only a smaller number를 limited number of로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smaller number가 물론 이렇게 나오는데 같은 말의 결을 이렇게 똑같이 얘기는 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only a smaller number, only a limited number가 좀 더 이렇게 가깝게 또 있죠. 그러면 또 2번에 좀 더 무게가 실린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찍기 버전하고 실제적으로 이 문장에 관련된 함의도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거 이런 게 오히려 더 재밌지 않나요? 티슈 같은 경우도 봐봐요. 우리 인간 같은 경우도 세포 조직 같은 경우는 간세포, 뭐 폐세포, 그다음에 순환계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의 덩어리가 있어요. 그러면 이걸 갖다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해요? collective way of being, 즉 존재 방식에 있어서 덩어리지는 방식이에요. 근데 그 덩어리가 아까 같이 순환계, 뭐 골격계, 뭐 이런 거 그죠? 내장계 이렇게 해서 생물공학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only a smaller number 그죠? 이게 동양에서는 이제 6.6부로 나눠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복잡하고 분자 단위의 여러 가지의 어떤 해프닝이 있다 하더라도 생명체 작용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 숫자의 덩어리가 적으면 적을수록 안정화되는 거죠. 그죠? 단위가 좀 더 심플하게 될 때 영생을 하죠. 거의 지금 아메바 같은 경우는 이분법으로 아직도 살아있잖아. 그죠? 그렇지 않아요? 이제 적으면 적을수록 그런 게 있다라고 느끼지 않겠나. 이제 이걸 갖다가 여기서는 이제 캐널리제이션이라고 해서 이제 운하화? 물끼리 모여가지고 하나의 큰 덩어리를 이루는 걸 체계로 삼는가? 그래서 이것도 이때 용법으로 했고, 아무리 변형 문제를 만들다가 이걸 이렇게 변형 문제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예, 이걸 만들면 욕먹죠, 그죠? 요 문장도 되게 재밌죠. 아, 이거 우리 생물공학을 하시는 분들 이 뒤끝에 쓰시죠.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 또 한 번 더 의대 물리학자가라는 이야기를 한번 빗대는데 근데 함부로 의대 물리학자가라 하면 안 되죠. 내가 당신들을 욕하는 건지 아니면 아, 물리학 최고. 그래 인정한다는 건지 모르도록 까야지 잘 까는 거 아닙니까? 그죠? 지금 그 생명체에 관련돼서 의대 물리학자가가 아니라 그래
누구 이렇게 얘기하지 인정한다. 그래 봐라. 공이 거친 땅에서 이제 굴러가지고 이제 저 밑바닥까지 이래 턱 왔다고 하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물리적 법칙이 몇 가지밖에 없죠. 마찰하고 중력 가속도 정도 할까요? 그 물리적 법칙처럼 말이죠. 몇 가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명체가 존재하는 방식 이해가시죠? 물리학자들 보기에는 엄청난 시스템에 있어서 그 법칙의 개수가 여러 가지라고 생각하겠지만 결국에는 사물이 일어나는 해프닝에 대해서 물리가 추구하는 방향이 몇 가지 안 되는 그 법칙으로 다 커버가 되듯이 생명체도 그러니까 물리학자를 보기에는 그렇겠지만 전공자로 본다면 꼭 그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본다네. 허허허 정도의 느낌으로 아따 뒤끝 장렬 뭐 이런 느낌이 좀 더 있으면서 그러면 이제 이게 생명체만 다루는 게 아니고 이 생명체에 관련되어진 우리의 건강 유지라든지 병 이런 것도 사실은 비슷한 방식으로 그러면 이것도 제 동네 아저씨 버전으로 좀 말씀드리면 왜 우리 몸에 항상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몸의 체온이 35도 이하로 떨어지면 안 되고 또 왜 38도 이상으로 또 올라가도 왜 그 사람 정신이 왜 맛이 가기 시작하면서 왜 나중에 죽잖아요. 그죠? 제대로 건강하지 않고 또 뭐랄까 왜 우리 몸의 세포가 보통 60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몸의 60조의 세포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200조 이상의 바이러스가 있대요. 바이러스가 200조가 되니까 많겠죠. 그죠? 그런데 사실은 이 그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의 이 바이러스는 사실 다 우리 몸에 필요한 것들이고 다 이게 도움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이러스가 없으면 생명체가 유지가 안 되거든요. 요 중에서 한두 종류? 5개가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몇 안 되는 5개 미만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만약에 아니다, 틀렸다 그러면 댓글로 좀 저한테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러한 200조 이상의 바이러스 중에서, 그러니까 내가 이게 조 단위라고 보시면 돼요. 그 조. 200조 이상의 바이러스 중에서 5개 미만의 종이 패토전, 병원균이라고 알고 있어요. 이게 범위가 되게 좁죠. 건강이나 질병의 발현 같은 경우도 생리학적인 레벨이나 심토매틱이니까 이제 증세 이런 것들에 대한 발현도 이제 생명체의 그 유지하는 방식 그 몇 가지 안 되는 그러한 그 법칙과 유사하게 작동하도다 정도로 보시면 재밌었죠, 그죠?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를 푸는 방식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함의 둘 다를 설명드렸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계속 질문하는 내용이 있으면 그거 영상으로 올려드릴게요. 자, 39번 끝.